자, 함수는 뭐냐면은요, 함수는 영어로 이렇게 써요. 자, 영어를 잘 안 쓰는 편인데 영어를 쓸 수밖에 없어. 펑션이라고 써요. 펑션. 얘를 다른 말로는 또 이렇게 써요. 기능. 이 펑션을 엑셀하고 수학에서만 함수라고 지랄을 해요. 다른 것은 다 기능이라 그래요. 우리 키보드에 보면 F1번 키 있어요? 그게 펑션이에요. F1번이 뭐 하는 기능이에요? 도움말 불러내는 기능이야. F1번 누르면 도움말이 튀어나와. 뭐 봐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움말이 나오는 기능이 F1번이야. F2번은 뭐 할 때 쓰는 거야? 엑셀에서는 내용을 고칠 때 쓰는 거지. 우리 셀 내용 고치는 거 할 때 F2번 키 누르거나 뭐 셀을 더블 클릭,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F2번 키예요. 노트북에는 또 FN키라고 있잖아. FN키. FN키라고 또 키보드에 있잖아. 그거 누르고 또 다른 걸 누르면 뭐 볼륨 조절이 된다거나 또 펑션 키 누르고 뭐를 누르면 또 모니터의 밝기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기능이라고 부르지 그걸 함수라 그래? 아니잖아. 함수. 근데 엑셀은 수학에서 가져왔거든. 함수란 뭐냐면 이미 있는 기능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없으면 만들면 되고 또 사용자 지정 함수도 있거든. 야, 나는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알아서 내가 이걸 버무려서 만들어주고 너 요대로 해. 그러면 얘가 또 그렇게 움직이거든. 커마 2급에는 안 나오고 또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는 썸 해가지고 1, 2, 5 이렇게 하면 뭐가 돼? 1과 2와 5의 합을 구하래. 그럼 답이 얼마다? X가 8이라고 대꾸하겠지. 는 에버레이지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1, 2, 3 이 세 개의 평균을 구하래. 합이 6이고 3으로 나누면 에이 귀찮아. 근데 얘가 2라고 딱 대꾸하거든. 오케이 이렇게. 는 맥스라고 쓰고 10, 20, 50 그러면 제일 큰 게 뭐니? 50이라고 대꾸하겠지. 그렇잖요. 이걸 함수라고 부르면 안 돼. 기능이라 그래. 기능. 최대값 구하는 기능, 합계 구하는 기능, 평균 구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거를 함수라고 부르더라고. 그러면 미적분 함수는 안 나오나? 그런 거 저도 몰라요.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 나오나? 삼각함수는 있어요. 사인, 코사인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역사 이래.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민족을 만들고 이 시점까지 왔을 때 한 번도 나온 적 없다고. 너무 거대했나? 대한민국 건국 이래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삼각함수. 이런 거야. 이런 거. 그 글자를 입력했더니 글자가 몇 글자니? 이거 개수 세보라는 거. 글자의 개수?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건 물어보는 거야. 근데 시험에 나오거든. 무슨 함수를 보세요. 74쪽. 1번. 가장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의 차이를 계산하래. 자,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웃겨요. 잘 보세요. 가장 큰 값, 안 써져. 가장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의 차이를 계산하래. 문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함수를 쓰라고요? 맥스 함수하고 라지 함수를 이용하래. 그럼 맥스를 알아야 쓸 거 아닙니까? 라지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배우면 되잖아. 김밥을 잘라서 가져오시오. 이때 식칼을 쓰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식칼이 뭔지를 알아야 이거를 쓰든지 비비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 맥스가 최대값 아까 했었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몇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건지 세 번째로 큰 건지 계산하는 게 라지겠지. 배우면 알겠지만 그렇죠? 알려주거든. 이거 하나도 안 알려주고 네 마음대로 계산하 이거 아니거든. 알려주거든요.
이 두 개를 쓰라고 했는데 이것 말고 딴 거를 썼다? 땡! 틀린 거예요 또. 틀린 거라고. 이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자고. 자, 가장 큰 값을 구하는 함수를 쓰라고 했는데 무슨 함수를 쓰라고 책에 나와 있냐면 첫 번째가 맥스 함수였죠. 여러분 이렇게 써보실래요? 여기다가 는 m 자, 는 하고 m을 딱 누르니까 m으로 시작한 애들이 쫙 쏟아지네. 그쵸? 그럼 요거잖아. 요거 얘를 딱 더블 클릭하면 튀어나와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연습하는 차원에서 중얼중얼 다 쓰시네요. 이렇게. 예. 그리고 괄호를 열어야 돼 무조건. 는 함수명을 쓰고 괄호를 열면 어떻게 쓰는 건지 용법을 알려주는데 봐도 헷갈리죠. 그렇죠? 일단 얘를 범위를 정해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해줘. 그럼 퍼렇게 뜨죠. 그렇죠? 마지막에 괄호를 닫아야 돼. 안 닫아줘도 지가 닫아줘. 그 정도 서비스는 해줘. 공부니까 괄호를 닫아야 돼. 엔터. 이게 최대값 구하는 거야. 여기 있네. 90. 90이 제일 크네. 아, 우리가 눈으로 검사를 해야지. 그럼 다시 지우고. 배운 김에 는 min 썼더니 뭐라고 나와요? 최소값을 구한대. 글자는 뺀대. 논리값도 뺀대. 아까 max는 뭐라고 나왔었어요? max는 논리값하고 텍스트는 제외한데 글자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없다고. 논리값이 뭐예요? 아까 true false 얘는 제외하고. 자, 다시 는 min 가로 열고 얘를 범위를 쫙 정해주면 이게 무슨 뭐다? 제일 작은 값. 제일 작은 값이 얼만데? 55? 55 맞네 뭐. 그렇죠? 구했어. 지우고. 아, max는 max라고 쓰고 범위를 정해주면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구나. 이제 하나 외워야지. max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max는 문제지에 나오잖아요. max를 쓰시오라고 나왔으니까 max가 뭔지.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는 max라고 딱 쓰는 순간 밑에 옆에 이렇게 최대값을 구합니다요 라고 썼잖아. 그렇지? 그러면 딱 눈치를 채고 얘가 최대값이구나. 야, 최대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힘들지? 예. 자, 이번에는 는 R이라고 딱 써니 제일 번째가 라지네. 제일 첫 번째가 라지네. L 썼잖아. L 썼더니 라지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왔죠. 데이터 집합이 어딘데? 여기 위에 범위. 중간고사 범위. 이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래. 아까 우리 문제에 두 번째로 큰 값 치니까 세 번째로 큰 것, 네 번째로 큰 거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라지를 더블 클릭해도 열리죠. 그렇죠? 근데 라지 용법이 나왔다.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어레이란 말은 뭐냐면요, 배열이란 말인데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거 말고 한 뭉탱이, 여기 저기 있는 것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거,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동네에서 몇 번째로 큰 거, 이거. 그걸 어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범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range라는 범위는 여기저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레이는 한 곳, 넓던 많던 적던 크던 간에 한 동네, 여기 저기가 아니라 하나에 이어진 거.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컴마 K가 나왔잖아요. K가 뭐예요? 몇 번째로 큰 거. 얼마? 2. 두 번째로 큰 거라며. 그럼 두 번째로 큰 게 얼마일까? 90이 제일 컸고 88이 두 번째로 크네? 나오겠네 뭐. 자, 는 라지 범위를 정해주고, 여기 범위는 아니라 사실은 어레이인데
하여튼 이렇게 써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sum 그러면 썸머리 합계 구하는 거, 에버레이지 그럼 평균 구하는 거고, 뭐 카운트 그럼 뭐 개수 세는 거고, 이런 거를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해서 이 영어는 안 어렵더라고 저한테. 이제 제가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레프트 이거 왼쪽, 라이트 그럼 오른쪽, 뭐 이런 거 이제 외웠어요 저도. 랭크 두 번째 문제는 랭크거든요. 그럼 뭐야? 랭크? 순위 구하는 거, 서열 구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것도 외워지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하나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지. 는 맥스 범위 정해주고 빼기 띄어쓰기 안 해도 돼요. 띄어쓰기 안 해도 돼. 라지 뭐야? 라지 범위 정해주고 여기 K번째.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지. 이렇게 쓰면 두 개를 차이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뺄셈을 써야죠. 뺄셈을 해야지. 자, 따로따로 계산해봤는데, 따로따로는 계산해봤는데, 이제 묶어서 계산해봐야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는 max 괄호 열고, 그리고 중간고사 범위를 쭉 정해주고, 괄호를 닫으면, 이 중간고사의 가장 큰 값이 9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빼기, 라지, 요거 범위 정해주고 컴마 2 쓰면 되겠죠. 2 그럼 두 번째 큰 게 되겠죠. 그게 88일 거 아니야. 그 90에서 88을 빼면 2가 나오겠죠. 그렇죠? 엔터. 오케이. 2 나왔네. 답이 된 거지. 자, 답은 요렇게 쓴 거죠. 요렇게.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컴마 다음에 비워둬요. 한 칸씩 떨어뜨려서 저 보여드리는데, 여기 뺄셈도 이렇게 좌우를 공간을 주는데, 직접 표기할 때는 저도 다 길게 그냥 붙여 써버립니다. 상관없어요.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고. 괄호를 안 닫고 쓰면 안 돼요. 괄호를 안 닫고 이어 쓰면 안 됩니다. 괄호는 꼭 닫아야 되고. 그러니까 단품을 쓸 때는 그냥 엔터를 치면 괄호가 닫혀지는 대로 마감이 되는데, 이렇게 수식을 쓰실 때는 괄호를 수기로 다 닫으셔야 돼요. 수작업으로. 안 그러면 답이 안 되니까. 자, 여기도 계산해 봐야죠. 여기도 계산해 봐야 되잖아. 귀찮죠? 이런 걸 100번 계산하래. 자, 수능 66만 명 시험 봤어. 60만 명. 그럼 60만 명에 대한 그 사람의 성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 그럼 막 계산해서 한 사람 답이 나오죠? 근데 60만 명을 마저 계산해야 되잖아. 돌아버리죠. 그래서 엑셀은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죠. 자동 채우기라는 거. 우리 자동 채우기 해봤죠? 안 해봤어요? 안 했어요? 자동 채우기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많이 배우실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7월 아닙니까? 7월? 7월이면 다음이 몇 월이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점. 셀을 클릭하면 오른쪽 밑에 점이 하나 있어요. 점. 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도 되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그럼 막 연속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먼데이 아닙니까? 먼데이니까 먼데이를 이렇게 끌고 내려가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먼데이라고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첫 글자는 지가 알아서 대문자로도 바뀌고, 그럼 다음엔 또 이제 또 뭐라고 써야 되니까 드래그하면 또 되고, 이렇게 낱개를 가지고 자동 채우기 하는 것도 나와요. 여기를 10을 쓰고 여기다 20을 썼어. 그럼 이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딱 눈치껏 30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다 20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그렇지? 그러면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돼.
여기 A를 쓰고 여기 A를 쓰고 여기 B를 썼어요. 그럼 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함정이죠? A, B 나와요. A 다음에 B 다음에 C라는 거는 엑셀이 몰라. 이걸 알려주면 문제가 돼. 그러면 기억 다음에는 니은이고 니은 다음에 디귿 다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어만 알면 화딱지 나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은 또 뭐라 그래? 간체를 또 거기다 뒤밀고 일본 사람들은 또 뒤밀 거 아닙니까? 히라카나 가타카나를 가지고. 그래서 알파벳은 안 되고요. 이런 거는 숫자만 됩니다. 숫자만. 그리고 수식을 할 때 요 옆에도 똑같은 수식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최대값 빼서 두 번째로 큰 거 뺄 거 아닙니까? 여기도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얘를 옆으로 짧은 십자가 더하기 표시 나타날 때 옆으로 드래그 하시면 알아서 지가 다 또 계산해요. 옆에 거 굳이 다 할 필요 없어. 연습할 때나 연습하는 거지 뭐. 연습이니까 한번 또 해보자고요. 자 잠깐만 요거 순위 계산할 거 아닙니까? 평균 성적을 갖고 하든 중간고사를 할지 기말고사를 할지 순위를 구할 거 아닙니까? 1등 2등을. 그럼 나머지 계산 어떻게 한다? 점. 또 이 사람의 나이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점. 자동채우기라는 거 이렇게 훑어 내려가면 아랫사람도 자동으로 나이가 다 계산이 되죠. 그거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자, 요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는 맥스 대문자 소문자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대문자로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자,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범위를 접어주고 괄호 닫고. 그럼 이제 최대값 나왔죠? 빼기 라지. 그리고 블록 잡아서 컴마 2 쓰면 두 번째로 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큰 게 98. 두 번째로 큰 게 92. 그러면 6 나오겠네. 6. 그렇죠? 6 나왔네.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시험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떤다? 우리는 땡큐 이러면 돼요. 너무 쉬운 거니까. 자, 74쪽 보시면 요 위에 함수 종류 되게 많잖아요. 이거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를 좀 알려드려야지. 자, 에버레이지는 평균이고 에버레이지 A, 에버레이지 if S 하여튼 평균 종류입니다. 에버레이지가 다른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맥스 MAX 옆에 맥스 A라고 있죠. 그게 안 나와. 본 적 없어. 그 다음에 랭크.avg, 랭크.eq, 랭크.avg도 안 나와요. 랭크.avg도 안 나오고 랭크.eq가 나오든 아니면 랭크가 나오든. 랭크는 별 4개, 5개 중에서 본다면 별 4개 이상, 4개 반. 잘 나오는 애예요. 빨간 거 이렇게 딱 체크하세요. 별 체크하세요. 그리고 VARP, 뭐 VAR 이런 거 있죠. VAR 거버리죠. 안 나와요. 두 번째 줄에는 STDV 이거 VAR은 뭐냐면 분산이라는 통계인데, 그리고 STDV는 표준 편차라는 통계 기능이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표준 편차, 분산?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다음에 모드 MOD라고 있죠. 모드. 그 다음에 메디안이라는 거 있죠. 얘는 간혹 나와요, 간혹. 근데 계산 작업으로 나오질 않고 다음 보기 중에서 값이 다른 걸 고르시오, 뭐 이렇게 나와. 그럼 맥스 하면 최대값 구하는 거고 미니멈 최소값 구하는 거고 이렇게 다 간단한 것들이 시험에 내더라고요. 메디안 모드 이름. 그 다음에 라지 나왔잖아요 아까. 스몰은 뭘까? 스몰 거꾸로 몇 번째로 작은 거. 그 다음에 카운트 계열 나와있죠. 카운트 계열. 카운트 A, 카운트 브랭크, 카운트 if S.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랭크야. 랭크. 그 다음에 카운트 if 카운트 if랑 카운트 if S 있죠. 얘도 중요해요. 별 셋 정도 돼.
그 다음에 밑에 줄에 텍스트 함수 중에 left도 중요하지만 mid가 더 중요해요. 별 셋 정도. 그 다음에 그 로어, 어퍼, 프로퍼, 트림, 파인드 얘네들은 이 뒷부분에 있는 애들은 뭐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설명은 나오니까 문제 나오니까 설명은 드릴 테니까는. 예. 그러면 아까 미니멈도 있었다 그랬죠. 미니멈은 뭘까요? 미니멈, 맥시멈. 맥스는 맥시멈 밸류의 줄임말이고 MIN은 미니멈 밸류의 줄임말이에요. 이거는 최소값이죠. 그렇죠? 최소값. 는 스몰. 아까 스몰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다? 범위 콤마 K. 아까 우리 K 이건 뭐다? K번째로 작은 값 구하는 거지 뭐. 아까 큰 값 구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스몰은 작은 값 구하는 거지. 우리 지금 함수 여러 개 했어요. 그렇죠? 여기 썸 구하는 거, 에버리지 구하는 거, 최대값 구하는 거, 최소값 구하는 거, 몇 번째로 큰 거 구하는 거, 몇 번째로 작은 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해보셔야 돼. 근데 왜? 처음 접하셨기 때문에 말은 어려운 건 아닌데 함수가 손에 익지 않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요, 연습장에다 쓰시는 거야. 손으로. 제가 메모장에다 쓰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직접 쓰시잖아요. 화면에다, 엑셀에다가. 이것보다는 종이에다 직접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 달력 뒷면 딱 뜯어가지고, 연습장이나 이런 데 뜯어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직접 키보드로 쓰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 써보시는. 그래서 스몰, 스펠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어차피 다 단어는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함수명을 알려주는데 연습하시면 빨리 들어와요. 전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머릿속에 좀 많이 남더라고. 그래. 순위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순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구하는데, 순위를 구하면 점수 높은 게 1등이야? 점수 낮은 게 1등이야? 모르지. 박태환 선수는 어떤 게 1등이에요? 작아야 1등이야? 큰 게 1등이야? 박태환 선수는 작아야 1등이에요. 이번에 저기 어디 광주인가 거기서 수영 세계선수권 대회 하잖아요. 우리나라 수구 선수들이 기적을 기적. 60대 0, 40대 0으로 치다가 1점을 드디어 냈어요. 40대 1. 그렇게 졌대요. 선수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 우생순처럼 그것도 기적이야. 진짜 열심히 훈련해서 한 골을 넣었다는 거지. 그러면 그 경기는 큰 숫자가 1등이죠? 40대 1 그러면 40이 1등이지 1이 1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미란 선수 같이 역도 선수는 숫자가 커야 1등이고, 박태환 선수 같이 또 우사인 볼트 같은 수영 선수나 육상 선수는 또 뭐 던지기 같으면 숫자가 커야 1등이지만 뜀박질 같은 거는 작아야 1등이잖아요. 그렇죠? 옵션이 다 달라요. 자, 한번 써볼게요. 는 R A N K. 근데 잠깐만, 이 책에는요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fx 들어가서요. fx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함수가 아까 RANK죠. 랭크는 무슨 함수일까요? 재무 함수일까요? 재무는 아닌 것 같고 통계 함수거든요. 그럼 통계 함수에 가서 RANK를 찾아야 돼. 여기 이렇게 찾아야 돼. 랭크를 찾아야 돼. 찾아가지고 여기다 어쩌고저쩌고 쓰래. 더 어려워. 이게 더 어려워. 그냥 외워야 돼. 함수를 외우셔야 돼요. 이 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 fx 보세요. 75쪽에 보시면 는, 전 아까 썼지 않습니까? 맥스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요 fx 눌러가지고 그 fx에 해당하는 함수가 뭔지, 통계 함수인지 무슨 함수인지 찾아가지고, 그 맥스가 통계 함수인지,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썸은 수학 함수예요. 얘는 통계 함수입니다. 함수가 달라요. 동네가. 얘는 수학 및 삼각함수라고 부르고, 얘는 통계 함수라 그래요. 얘도 다 통계고요.
개수 세는 거, 최대값 구하는 거, 최소값 구하는 거 다 통계 함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통계인지 뭐 다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어려워. 왜 그 고생을 시키는지 몰라. 왜? 알려줬잖아. 는 MAX 쓰라고 알려줬잖아. 문제지에. 는 RANK 쓰라고 알려줬잖아요. 쓰면 되지. 왜? 알려줬잖아. 는 RANK를 쓰라고 돼 있습니까? RANK.EQ를 쓰라고 했습니까? 랭크죠, 랭크죠?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물음표가 하나 찍혀 있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는요, 버전이 바뀔 때마다 추가돼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sum if, 뭐 count if, average if 이런 함수가 있었는데 이 함수에서 뒤에 S자가 붙더라고. S자 이렇게. 이 함수가 2007년에 새로 생겼어요. 요거 2007년 이후에 이게 새로 생겼어요. 근데 이제 2010년이 됐잖아요. 우리 시험은 무조건 2010으로 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2007을 실행해 놓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까 얘를 더블 클릭하면 2010으로 안 열리고 2007으로 열린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파일이 아니라 동그란 단추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오피스 단추라고. 이렇게 열리신 분은 아마 얘만 있지 얘가 없을걸? 얘가 없어요. 얘는 2010 이후에 나온 함수예요. 2010 이후에. 그러니까는 제가 만약에 이 함수를 써서 작업을 다 해갖고 선생님한테 드렸어. 그럼 선생님은 이 함수를 모르잖아요. 2007에서 모르잖아. 답은 나오는데 못 고쳐. 못 고친다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쓸 때는 2010으로 썼다라고 알려줘야 상대편이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못 고치게 되더라고. 그리고 만약 시험에 랭크.EQ를 쓰세요라고 했는데 2007 수검자는 2007로 공부하시는 분은 안 나오니까 못 쓰지. 방법은 똑같아요. 얘나 똑같은 거야. 얘나 똑같은 건데 하나 추가됐어요. 이게. 자, 는 RANK 괄호 열고 뭐 랭크.EQ 괄호 열고 해도 되고 이거 써서 괄호 열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뭐라고 나옵니까? 넘버, REF, 오더 세 가지가 뜨죠. 이럴 때 이게 애매하거든요. 넘버가 뭔지 모르잖아. 그럴 때 요걸 물어보면 돼. fx. 알면 쓰는데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최대값 구할 때 맥스 가로 열고 array, k가 나왔잖아요. array는 범위라 그랬고 k는 몇 번째로 큰 건지를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쓰면 되는데 얘는 어렵잖아. 뭐까지 막 여러 개 나오니까. 그럴 때는 참고서를 불러요. 참고서. 그게 fx예요. 처음에 이거 누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라고 했는데 처음엔 누르시면 어려워. 그런데 함수를 썼지 않습니까? 가로 열었잖아요. 그리고 fx를 누르면 얘 참고서가 떠. 이렇게. 그때는 떠. 그때 이거로 보는 거예요. 저도 이거 많이 써요.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데 함수의 설명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용을. 그럼 fx 눌러가지고 참고서를 부르면 답이 나온다고. 넘버는 뭐냐면 순위를 구하려는 값수래요. 뭐의 순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평균. 그럼 누구의 평균을 구해야 돼? 내 거지, 내 거. 남의 거 평균 구할 필요 없잖아요. 내 평균 구해야지. 내 평균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평균을 클릭해 주면 되지. 그 다음에 REF는 리퍼런스의 줄임말입니다. 리퍼런스. 참조라고 해요. 참조. 옆에 써있네. 참조. 리퍼런스. 그럼 어느 게 참조 대상이에요? 자, 지금 몇 명이 시험 봤죠? 8명 시험 봤잖아요. 야, 나 90점 맞았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들이 야 우리 다 100점이야. 그럼 얘 꼴찌 되는 거고. 야 난 30점밖에 못 맞았어 했더니 야 우리 다 10점인데 너 1등이네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시험 봤는지 알아야 되는데 범위를 정해줘야지 이렇게. 얘네들하고 시험 봐서 몇 등이냐 이거지. 얘네들하고 시험을 봐서 몇 등이냐잖아. 다른 반이 아니라 여기 반에서 그렇지. 이때 중요한 거 F4번을 꼭 누른다라는 거. 랭크 함수는 꼭 F4번 키를 누릅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 G3는 어땠어요?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하고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F4번 키 누른다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또 설명드릴 테니까. 오더. 아까 그랬죠. 얻은 게 1등이냐, 큰 게 1등이냐, 작은 게 1등이냐. 근데 보편적으로 큰 점수가 1등을 해요. 큰 숫자가 1등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0을 쓰거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큰 게 위에 있고 작은 게 아래에 있는 거. 큰 게 1등일 때는 0을 쓰거나 생략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근데 장미란 선수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박태원 선수는 작아야 1등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0이 아닌 값을 써야지. 0이 아니면 뭐다? 1 쓰면 돼요. 1 쓰면 뭐가 된다? 작은 게 1등. 안 쓰면 0을 쓰거나 안 쓰면 큰 게 1등. 확인. 5등 했대요. 자, 는 RANK 여기에 넘버. 그렇죠? 넘버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REF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오더 들어갔죠? 오더 들어갔잖아. 예. 이때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필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오더예요. 오더. 0 또는 생략하면 뭐가 된다? 이러면 큰 값이 1등이고 0이 아닌 값이니까 대표적으로 1을 보통 쓰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작은 값이 1등이 되는 거고. 아까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고 돼 있죠? 내림차순이 뭐다? 큰 게 위에 있는 거고 오름차순은 작은 것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실기시험에 뭐 나오니까 클릭하면 되는데 필기시험에 이게 잘 나와요. 잘 나와. 필기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순위를 구했으니까 나머지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이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렇지. 여기 점. 얘를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원래는 더블 클릭하면 쫙 내려가는데 아래줄에 보니까 병합되어 있잖아요. 제가 아래가 두 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냥 드래그하면 이하 동문 계산이 쫙 됩니다. 그럼 얘 1등 맞네? 확인할 수 있지. 그렇지.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위를 구한다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한테 순위를 구한다 그러면 애먹이겠지. 애들한테 뭔가를 단어를 설명하려면 힘들겠지만 우리 성인학습자들은 순위를 구한다, 서열을 매긴다라는 거는 많이 해보셨고 경험도 있으시고 말은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기능적인 거지. 기능적인 거. 요것이 헷갈릴 수는 있는 거니까 반복 연습하시면 되죠. 반복 연습하시면 되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10시가 넘었네요. 일찍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를 좀 살펴볼 건데 제가 함수는 이러고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함수는 영어로 펑션이다. 이걸 다른 말로는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합계를 구한다. 합계를 계산한다. 그러면 합계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호출하자.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엑셀한테 합계를 계산해 줄래? 라는 기능을 호출해서 사용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시켜 먹자라는 얘기죠.
그게 썸이라는 합계를 계산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괄호를 열고 무조건 괄호 안에다가 계산할 내용들을 기록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내용들에 대한 합계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sum 대신에 average를 쓰면 평균을 계산하는 기능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호출하면 돼요. 그런데 그 기능들, 함수들을 문제에서 알려준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랭크 함수를 사용하시오,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면 그걸 사용하면 된다. 근데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되죠. 그렇죠. 가스레인지 기능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전자레인지 기능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믹서기 기능 할 줄 알아야 되고 도깨비 방망이 해갖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기능을 해봐야 연습을 해봐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 지금 순위를 계산하는 기능을 우리가 이제 만났어요. 순위 계산하는 거. 이제 예를 들어 순위를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약간 좀 복잡한 게 뭐냐면 는 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할 건지 는 랭크.eq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할 건지 과거에는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했었는데 2015로 가면서 랭크.eq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랭크.avg라는 함수가 또 생겼어요. 과거에는 랭크 하나만 썼는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눠 놓고 랭크.eq가 예전에 사용하던 랭크다 라고 알려줬고 요거는 새로 추가된 신설된 내용이에요. 예.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명이 했어요. 5명이 했는데 1등이 공동 3명이에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랭크.eq 이거를 이용하면 모두 1등이다. 근데 랭크.avg를 이용하면은 달라져요. 어떤 애는 1등을 하려고, 어떤 애는 2등을 하려고, 어떤 애는 3등을 하려는데 다 1등을 한 거 아닙니까? 점수가 동일하잖아요. 그럼 1등, 2등, 3등이면 합이 몇 등? 6등. 그렇죠. 1등, 2등, 3등이니까. 근데 셋이서 경합을 해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평균 나누면 몇 등? 네, 그럼 모두 2등. 이상한 게 하나 생겼어요. 이거는 알겠어. 저도 이건 알겠는데 어떨 때 이거를 쓰는 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올림픽을 하더라도 공동 1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점수 같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금메달 주잖아요. 3명 다 은메달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교 시험을 봤는데 동일한 점수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수능도 전국 1등 3명, 뭐 만점자 1등 7명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건데 얘 뜻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디에 적용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 야, 1등. 그래? 그럼 3명이 다 1등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는 1등, 2등, 3등 하라는데 다 1등을 했으니까 다 2등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이거. 왜? 모르겠어, 이유를.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야 뭐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뜻은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랭크입니다. 랭크에 한번 해볼게요. 는 rank 괄호 열고 여기 있네요. 랭크. 요 느낌표 나온 거는 이제 구형 버전에 나오는 메뉴다. 2007에서 사용하던 메뉴인데 2010으로 들어가면서 두 개로 분리가 됐다. 그 두 개 분리된 것 중에 EQ가 원래 랭크 함수랑 동일하다. 그럼 얘를 써야 되느냐? 문제에서 이걸 쓰라고 하면 쓰시면 되고 그냥 랭크 함수를 쓰세요 그러면 랭크 함수 쓰시면 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예. 근데 랭크 다음에 밑에 보니까 넘버, REF, 오더 세 가지가 떴잖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때 fx를 누르시면 이때 요 fx를 누르시면 요 랭크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자, 뭐라고 써 있냐면 랭크라는 함수는 지정한 수에 대한 크기 순위를 구할 겁니다 라는 거죠. 지정한 수가 누군데? 77.5. 예. 이거에 대한 순위를 구할 거래. 그런데 상대적일 거다라는 얘기죠. 엄마 나 90점 맞았어. 또리가 이제 집에 와서 막 얘기해야죠. 와, 너 시험 잘 봤다. 다른 애들 다 100점이야. 상대적인 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인 거다 이거지. 그러면 그래 77.5를 받았는데 네가 몇 등인지를 알려면 누구랑 같이 시험 봤느냐 이거죠. 리퍼런스 참조 대상이 누구냐 이거지. 너를 포함한 나머지 사람이 누구냐라는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나 혼자 시험 본 게 아니잖아. 10명이서 봤는지 100명이서 봤는지 전국적으로 봤는지 전국적으로 몇 명인지 이게 있어야지. 그런데 요때는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나서 F4번 키를 한번 눌러준다. 달러가 양쪽에 꽝꽝꽝꽝 찍혀나간다.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공부할 거니까는요. 그 다음에 오더는 필기 실기 다 잘 나온다 그랬어요. 어차피 실기야 엑셀로 하는 거니까는 여기 알려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큰 수가 1등일 때는 0을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그러나 작은 숫자가 1등일 때는 꼭 0이 아닌 값 뭐 100을 써도 되고 마이너스 200을 써도 되지만 보통 1을 많이 쓴다 하는 거죠. 여기는 0 써도 되고 생략할 겁니다. 그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쭉 훑어주면은 동일하게 점수가 나온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아까 F4번 키 누르라 그랬잖아요. 이 F4번 키 안 누르고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지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치워볼게요. 블럭 잡아서 다 치우고 는 랭크 괄호 열고 내 점수 컴마 이 영역. 그렇죠? 아까 이렇게 했었잖아요. 마법사에서는 이제 그 항목에다 클릭하고 블럭 잡아주고 했었죠. F4번 키 안 눌렀어요. 그렇죠? 엔터. 얘는 5등 맞아요. 근데 얘를 이제 자동 채우기 하잖아요, 우리가. 엑셀은 하나를 계산하고 나머지는 이하 동문이요 라고 자동 채우기라는 작업을 해야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1등이 왜 이렇게 많아? 얘는 2등이야. 나보다도 적은 애가 난 5등인데 얘는 2등이야. 그리고 저 밑에는 또 1등이래. 가관이야.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 봐야죠.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파란색이 녹색 범위에서 이랬죠? 자, ESC 키 한번 누르고 아래 거 또 더블 클릭해 보면 파란 거는 맞는데 녹색이 저 위에 건 빠졌고 아래로 내려갔네요. ESC 키 누르고. 그럼 저 밑에 1등 안에 있잖아. 1등. 여기 2등 안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은 순위를 구하려는 점수는 맞는데 리퍼런스가 어떻게 됐어요? 엉뚱한 데를 찾고 있죠, 지금요. 이게 뭐냐면 상대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인 거. 우리가 뭐라고 계산했냐면, 야, 왼쪽에 있는 너, 그래, 너 왜 너랑 너 밑으로부터 8명 있잖아. 8명. 얘네들 중에서 너 몇 등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 현재는 1등인데 하나 걸렸네. 2등, 3등, 4등. 얘 걸렸네. 아, 너 5등이구나.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 하면 얘는 또 뭐라 그래요? 야, 너 왼쪽에 있는 너. 그래, 나 왜? 너로부터 밑으로 8개 중에서.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얘가 시킨 그대로 했잖아. 첫 번째가 뭐라고 시켰냐면 왼쪽에 있는 너 점수로부터 8개 중에서 라고 했거든요. 그 얘도 뭐라 그래? 내 점수를 포함한 8개로부터 라고 뜨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엉뚱하게 나올 거다 이거지. 그래서 요 얘네들은
F4번 키를 누른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의 용법은 또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죠. 달러가 들어가면 절대 참조다 라고 얘기해요. 절대 주소. 예, 그것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3번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나이를 계산하래요. 잠깐 제가 여기를 숨겨놓고 나이를 바로 직접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하시오. 이거죠. 그렇죠? 예.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봤더니 2019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1을 하나 더해 주래요. 우리나라 나이로 1을 더해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2003년생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고 1903년생이라고 하진 않겠죠? 2003년생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엑셀을 물어보는 거지 주민등록번호에 관련된 규정을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를 낼 때는 성별 코드가 3이나 4인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규정을 외워야 되잖아 또. 그렇죠? 우리 알고 있지만 이 시험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거든. 초등학생도 보고 중학생도 봐요. 근데 주민등록번호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유사한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안 풀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체계 방식은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left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ampersand라는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예요. left하고 여기 C의 세 번째가 뭐죠? 주민등록번호죠? 그 중에 왼쪽에 두 개가 주민등록 저기 생년 아닙니까? 컴마 2를 써주면 뭐가 된다? 얘는 03이 되는 거죠. 0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왼쪽에 두 개를 자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라 그랬어요. 는 2019에서 03을 빼고 더하기 1 하는 건 아니죠? 2003년을 빼주고 1 더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계산한 건 03밖에 없잖아요. 2000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2000을 더하면 어떨까요? 는 해가지고 2019년 빼기 2000 더하기 03 더하기 1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2003년을 빼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왜? 얘를 안 썼기 때문에. 얘를 써야 돼. 쓰라고 하는 건 반드시 써야 돼. 그럼 얘가 뭐냐? 붙여주는 기능이에요. 붙여주는 기능. 좌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2000년, 2003년이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2019년에서 2003년을 빼주고 더하기 1을 해줘야 되는데 요 2003이라고 하는 숫자는 계산된 게 아니라 03만 계산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2003처럼 합성을 해야 되거든. 이때 여기다가 앰퍼샌드를 결합을 해요. 그럼 2003이 돼요. 근데 얘가 웃기는 게 뭐냐면 뺄셈을 먼저 해버려요. 그리고 덧셈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거를 결합해버리면 1999 4 이렇게 돼. 1999 4 이게 답이 돼버려.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엉뚱한 답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되냐면은
괄호를 또 묶어야 돼. 우선순위가 그래. 얘 우선순위가. 그 2003년을 뺐으니까 16에 1 더해주면 17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이 이렇게 나와야죠. 요 앰퍼샌드라는 연산자가 덧셈이나 뺄셈보다 늦게 해요. 이 연산자 우선순위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건 연습을 해야 돼. 반드시. 태어나서 앰퍼샌드 처음 해봤는데요. 시험장에 와서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돼. 앰퍼샌드 연산자는 시험에 나온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했어야지 먼저.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가 는 2019에서 빼기를 요 왼쪽에서 요거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르기 전에 20을 합성을 해야죠. 그렇죠? 여기다 괄호 열고 20. 이때 이거를 따옴표 안에다 20을 써도 되고 그냥 20 써도 돼요. 여기다 20 써도 돼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따옴표를 써도 돼요. 그럼 03은 사실은 요거를 통해서 나온 게 03이죠? 그냥 03 쓰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요 함수를 써야죠, 요 함수를. 예, 그리고 앰퍼샌드, 레프트, 요 주민등록번호에서 두 글자를,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잘못됐나 보다. 20 레프트 괄호를 하나 더 들어야지. 그렇지. 괄호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지. 네, 괄호를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 그렇죠. 요거는 레프트에 대한 함수 괄호 닫기고 요 뒤에 있는 괄호는 20이라는 거를 결합하기 위한 괄호고. 답은 우리 책에 또 있을 거예요. 교재 어디냐면은요 81쪽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20이란 글자를 숫자로 결합해도 되고 따옴표에다 묶어서 해도 되고. 참고로 는 1, 2 앰퍼샌드 3, 4 그럼 뭐가 되느냐 1, 2, 3, 4 이렇게 돼요. 문자가 돼요. 얘는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한 결과는 17이라고 나오는 이건 숫자일까요? 글자일까요? 이건 숫자죠. 빼기 더하기 했으니까 숫자죠. 그러면 요렇게 결합하면 2003인데 이건 숫자예요? 문자예요? 이건 문자예요. 앰퍼샌드가 들어가면 문자가 됩니다. 2003이 아니라 2003이라는 문자가 돼요. 근데 액면가로 보면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2003처럼.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겁니다. 결과는 숫자 17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결합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또는 여기다가 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서로 그래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따옴표를 일부러 묶어준 이유는 문자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따옴표를 한 겁니다. 실제 결과는 따옴표에 1, 2, 3, 4로 나오지 않고 그냥 1, 2, 3, 4로 나와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이 공식을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자 오른쪽으로 갔죠 지금요. 가운데 가라고 했는데 가운데를 빼보니까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숫자예요. 그런데 는 1, 2 앰퍼샌드 3, 4라고 치면 얘는 가운데 맞춤을 빼버릴게요. 어디로 가나? 왼쪽으로 가죠? 둘 다 가운데라고 했는데 엑셀은 가운데를 다시 명령을 걸면 안 가운데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래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래는 왼쪽으로 알아서 갑니다. 엑셀은 그래요. 얘는 숫자고 얘는 문자란 얘기죠. 문자란 얘기예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은 기억해 두셨다가 앰퍼샌드를 결합하면 결과는 무조건 뭐가 된다? 문자로 처리가 된다. 근데 그 문자로 처리된 거를 자세히 보면 숫자처럼 보이니까 그거를 빼고 더해서 결과적으로 숫자가 남았다. 근데 이렇게만 처리하면 단순히 뭐가 된다? 이거는 문자가 된다. 문자가 된다.
그 나이 계산했으니까 이제 자동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얘네들하고 상관없이 왼쪽 것만 갖고 따졌죠? 왼쪽 것만 따졌잖아요. 그래서 F4번 키 누르는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F4번 키 누르는 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걸 한번 다시 나열해서 보면은요, 아까 순위를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요, 내 것도 들어가지만 남의 것도 들어가죠. 내 거는 내 거, 내 왼쪽에 있는 거나 내 오른쪽에 있는 거나 하여튼 나랑 같은 줄에 있는 애는 내 거예요. 근데 녹색은 내 것도 꼈지만 남의 것도 꼈잖아요. 이렇게 남의 거를 지정해 줘야 될 때는 무조건 F4번 키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험에는 거의 적중이에요. 이유는 알려드릴 거고, 이유는 알려드릴 테고.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수업료 미납자 수를 구하래요. 수업료를 누가 미납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자, 수업료는 여긴데, 납부자는 하나, 둘, 셋, 네 명인 것 같고, 납부자는 4명이 같은데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비어있는 칸이 미납자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수업료에 대해서 미납자 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되는데 빈 칸이 미납자이다 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때 count all, count blank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함수 A, B, C를 사용하시오라고 하면 다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A, B, C를 사용하시오라고 하면 다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A, B, C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오라는 말은 뭐냐면 2개 이상은 사용해라. 2개를 사용해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사용할지 내가 알아서 사용하라는 얘기죠. 다 사용하는 건 안 돼요. 하나를 사용할지 2개를 사용할지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뜻을 알아야 되겠죠. 자, 는 count 가로 열고 범위를 정해주면, 즉 범위는 어디예요? 여기겠죠. 여기. 뒤에 3부터 뒤에 10까지 되겠죠? 뒤에 3부터 뒤에 10까지. 엑셀에서 범위는 이렇게 콜론을 씁니다. 콜론. 아까 우리 마우스로 블럭을 잡았더니 여기 콜론이 들어갔지. 중간에 콜론 들어갔잖아요. 예. 아까 여기서 어디 갔어? 랭크 계산 안 했네. 잠깐 볼까요? 자, 아까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이때 중간에 보면 콜론이 있죠. 컴마는 뭐예요? 구분 연산자.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거고, 콜론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범위 지정 연산자예요. 이것도 연산자라고 불러요. 우리 수학에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거듭, 제곱 이런 것만 연산자라고 했지만, 엑셀은 연산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안 불러봐서 그런 건지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범위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 연산자. 자, 요 범위에서 이 범위 해당 범위에서 숫자만의 개수를 센다. 숫자만의 개수를 센다. 예. 숫자가 아닌 건 안 센다. 여기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숫자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럼 빵이네? 수업료 미납자가 빵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자, count A는 뭐냐면 count all이라 그래요. all. 해당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항목들의 개수를 센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숫자나 문자나 기호나 오류가 발생하든 간에 하여튼 뭐라도 있으면 다 세라. 올. 다 세라 하는 얘기예요. 비어있지만 않으면 다 세라 하는 얘기지. 그 비어있지 않은 거는 나쁘 이거잖아. 그 나쁘자 수를 세버리네, 잘못하면.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미납했어요 라고 쓰면 어떻게 돼? 미납했어요 라고 쓰면 얘도 글자잖아. 뭐 꼈잖아. 그러면 5명 납부된 거로 처리가 되겠지? 그러면 엉뚱한 게 답이 되니까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카운트 블랭크. 말 그대로 카운트 블랭크는 이제 T3부터 T10까지 중에서 이건 뭐다? 해당 범위에서 빈칸만의 개수를 센다. 이거죠, 뭐. 비어있는 거, 블랭크니까. 그러니까 눈치 딱 잡아서, 카운트 블랭크 쓰면 되겠네, 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한 번만 연습하고 나면 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 카운트 종류가 여기 있네, 여기. 이거 더블 클릭하고, 더블 클릭했더니 괄호가 열렸죠? 함수가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해당 범위를 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키보드로 직접 저처럼 D3부터 D10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이게 익숙치 않으시면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하세요. 그러면 되지 뭐. 원래는 예전에는 마우스가 없던 시절에 저는 엑셀을 배웠으니까 습관이 D3부터 D에 10까지 이렇게 키보드로 다 썼어요. 마우스가 없던 시절에는 다 키보드로 썼다고. 근데 뭐 지금 그럴 필요는 없잖아. 마우스처럼 좋은 기계가 있는데 뭐하러 고생해. 근데 키보드로 쓰는 연습도 하시면 더 늘어요, 사실은. 요런 것만 시험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시험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운트 블랭크라는 거를 문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낸 거야. 실제 시험에 이게 나오면 땡큐인데 아마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게 나오지, 이런 거. 80점대 학생 수. 이게 좀 헷갈리거든. 이것도 한번 해보죠. 기말 점수가 여기죠, 그렇죠? 이 기말 점수 중에서 90점 이상인 학생 수를 세래요. 자, 기말 점수에서 90점 이상인 학생의 수를 계산하시오. 무슨 함수를 쓰라고요? count all, count if 함수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죠. 알맞은 걸 사용하시오라고 써있는데 그냥 제가 짧게 줄여서 선택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카운트는 뭐 하는 거예요? 숫자만 센다 그랬죠? 여기 다 숫자잖아, 기말고사. 그럼 8명 그러겠네? 90점 이상이 아니라 8사람 시험 봤네요라는 거잖아. 빵이라도 쓰면 빵도 숫자니까 비워두면 아니고, 만약에 여기다 비워두면 뭐가 되는 거예요? 7명 시험 봤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90점 이상이잖아요. 카운트 A는 뭐예요? 카운트 all. 숫자든 문자든 뭐라도 있으면 다 세는 거죠? 여기 숫자 8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8명이라고 나오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if라는 조건식이 하나 끼어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건식. 조건. 는 count if는 이거는 뭐냐면 범위, 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조건부 개수예요. 조건부 개수. 남학생이 몇 명이니, 여학생이 몇 명이니 이런 조건이 껴있잖아. 다 우리 몇 명이니 이게 아니라 90점 이상이 몇 명이니,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니,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니 이런 거. 조건에 맞는 거를 세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평상시에 써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생은 몇 명이니, 중학생은 몇 명이니 이런 거. 무조건 다 인원수를 세는 건 아니니까는. 그럼 조건이 뭐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count if에서 범위가 있고 조건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응?
90점 이상.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90점 이상이라는 게 조건이죠. 그렇죠? 그럼 범위는 어떻게 될까? 범위. 90점 이상 받은 그 동네 90점인지 아닌지 그 동네, 즉 기말 점수죠. 그렇죠? 여기 기말이라고 되어 있는 점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말 점수라고 하는 영역에서 90점 이상을 찾는 거잖아요. 만약에 남자가 몇 명이니?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조건은 남자라는 건데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그 동네가 범위가 되지. 자,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니?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씨라고 하는 성씨가 조건이면 이름 동네가 범위가 돼야 되겠지. 자, 이 씨가 몇 명이니? 여기도 이 씨가 어떻게 찾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네 중에서 90점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한번 제가 써볼게요. 그럼 여기 기말고사 점수 영역이 F3부터 F10번째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범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9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이제 쓸 줄 알아야지. 이렇게 써요.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쓸 때는 따옴표 안에다 씁니다.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써요. 누가? 얘네가 기말 점수가 크거나 같다 90, 즉 왼쪽에 비어 있잖아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90이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누가 기말 점수 범위가 범위를 정해줄 때, 조건을 정해줄 때는 따옴표에다 쓰는 거예요. 만약에 90점은 몇 명입니까? 라고 쓰면 따옴표에다 90을 써도 되고 단순한 숫자는 90만 써도 돼요. 그냥 따옴표 없이. 3학년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따옴표에다가 는 3이라고 써도 되고 90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는 90이라고 써도 돼. 따옴표에다가. 그냥 따옴표에다 90만 써도 되고 그냥 숫자 90만 써도 돼. 그런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문제에. 대부분은 다 따옴표에다가 이러쿵 저러쿵 조건을 써야 돼. 그러니까 남학생이 몇 명이니? 그러면 남학생이라고 써있는지 남자라고 써있는지 남성이라고 써있는지 조건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이 남성, 여성이라고 돼 있으면 남학생이 몇 명이니? 그러면 따옴표에다 남성이라고 써야지. 문제지는 남학생이라고 했다고 조건에 남학생이라고 쓰면 안 되고 그 데이터가 남, 여 이렇게 돼 있는지 남자, 여자라고 돼 있는지 그걸 알고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틀린 점수가 되죠. 예.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 여기다가 는 count if 근데 count if s도 있다. 밑에 s 하나 또 껴있죠. 그렇죠? 아,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좀 추세야. 이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가로 열고 range 밑에 range라고 떴잖아. range 범위 크리테리아 조건. 저도 영어 싫은데 하다 보니까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냥 몇 번 하다 보니까는 몇 번 아니지 뭐 수백 번 했지 뭐. 이 책만 한 10년 떠들었으니까 길벗 출판사 책만. 예. 자, 레인지는 어디다? 기말. 컴마. 조건은 뭐다? 따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 90 따옴표 닫고 이렇게 써야 돼. 제가 먼저 종이에다 썼죠? 종이에다 쓴 이유는 뭐예요?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이것이 숙달이 되고 연습이 되면은 문제를 읽으면 오케이 는 따르르륵 엔터 팍 친단 말이야. 근데 아직은 연습이 안 됐으니까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를 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엑셀화 시키는 과정. 우리 교재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82쪽) 아주 단순해서 설명도 없네. 82쪽 밑에 보시면은 count if 범위, 조건 함수는 지정된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의 개수를 구할 때는 숫자를 세던 글자를 세던 상관없이 조건에 맞으면 세는 거예요. 그렇죠? 범위, 컴마 조건이니까 범위는 어디고 조건은 어디고 이런 거. 근데 위에 보면 82쪽 꼭대기에 보시면 5번 기말 점수 90점 이상의 학생의 인원수를 계산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에? 이 계산하고자 하는 요 셀에다 클릭해 놓고 저기 있는 fx를 누르고 나서 여기에서 fx를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통계 함수니까 통계를 찾아가지고 여기서 count if를 또 찾아가지고 지랄이 났어요. 문제지에 count if를 알려줬잖아. 그러면 는 count if라고 쓰고 괄호 열면 되지. 그리고 모르면 그때 fx를 누르라고 돼 있지. 이걸 설명해 줘야지. 근데 뒤에 가면 이 설명도 안 해요,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예 전 처음부터 이걸 안 해요, 설명을. 뒤에도 그렇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뒤에는 그냥 수식만 달랑 써놨거든. 그러니까 수식 자체를 이해해야 돼. 수식 자체를. 근데 모르실 때는, 저도 까먹을 때 있어요. 막 복잡한 함수들이 있다 그랬잖아, 이런 것들. 막,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함수는 알려줬다, 이거야. 그러면 그 함수를 알려주고 나면, 는 뭐라고 뭐 쓰고 나서 괄호 열고 모르면, 그때 fx 누르면 되고. 그걸 통계인지 내가 왜 찾냐고. count if가 통계인지 수학 함수인지를 내가 그걸 왜 외우냐고. 문제에서 알려주는 하면 되지. 예. 그래서 는 count if 괄호 열고 기말고사 점수 클릭하고 그 다음에 따옴표에다 크거나 같다 90. 요런 조건을 내가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실제로 1명 2명, 3명. 맞네요. 그렇죠? 오케이. 육안으로 한번 검사를 하셔야지. 이제 어려운 거 나왔어요. 평균 점수가 80점대인 학생의 수를 계산하시오. 이거죠? 맞죠? 그렇죠? 평균 점수가 80점대 학생 수라 그랬어요. 그럼 80점대가 몇 명입니까? 80점대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지 또. 책에 뭐라고 썼어요? 아주 친절하게. 80 이상 90 미만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모르면 또 왜? 우리는 알지. 80점대가 뭐다라는 거 많이 해봤으니까 아는데 어린 학생들은 80점대가 뭐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80점 이상 그리고 90점 미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지에 써 있어요. 무선 함수를 쓰래요. count if를 쓰든지 sum if를 쓰든지 count a를 쓰든지 함수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를 쓰든지 두 개를 쓰든지 다 쓰란 말은 아니죠? 다 사용하려면 이 함수를 사용하시오라고 나온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sum if는 뭐 sum은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sum. 이건 뭐냐면 조건부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인원수, 개수를 세는 거지 합계를 구하는 건 아니거든. 그 다음에 count a는 뭐예요? count a는 빈 칸을 제외한 개수죠? 그렇잖아요. 비어있지만 않으면 다 세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비어있는 거를 세는 게 아니라 비어있지 않은 걸 세는 게 아니라 80점대라는 거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써야 될까? count if를 써야 되겠지. 그럼 count if는 뭐예요? 아까 범위 조건이라 그랬죠? 참고로 조건은 하나만 쓰는 겁니다. 두 개를 복잡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라는 조건을 여기다 한꺼번에 못 걸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범위 조건 중에는 이 조건이 뭐냐면 80 이상 90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조건을 두 개를 못 쓴다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써야 돼요. 는 count if 범위,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뭐예요? 평균이지 뭐. 평균이지. 평균 점수 중에서 이거잖아. 그렇죠. 그럼 90점, 80점, 80점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 이거를. 자, 80점대라고 말하는 거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80 이상 중에서 90 이상을 제외한 것이 80점대예요. 이게 엑셀에는 이렇게 해설을 해야 돼. 80점대라는 건 알잖아. 우리가 하나, 둘, 얜 땡, 셋 이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건 우리 알잖아. 그렇죠? 80점대라는 건 3명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얘는 왜 뺐어요? 80점이 아니잖아. 90점이잖아. 그렇죠? 그냥 뺀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엑셀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80점 이상을 다 세. 하나, 둘, 셋, 넷 셌죠. 그렇죠? 그 90점 이상을 빼. 하나 뺐죠? 그 셋 남은 거예요. 엑셀 계산법이 그래. 예. 80 이상 빼기 90 이상. 이렇게 쓰는 게 80점대예요. 그러면 카운트 if를 두 번 써야 돼요. 저기 80 이상 빼기 카운트 if 평균에서 90 이상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럼 실제 80점대만 남는 거야.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예전에 제가 이거를 몰랐을 때 어떻게 썼냐면 여기다 이렇게 썼었어요. 는 count if 여기 평균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 80 작다 90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80 이상 90 미만이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여지없이 땡 에러가 확 나더라고. 왜? 그랬더니 컴마가 껴들어가서 그럼 컴마 빼면 어떻게 돼? 뭔 말인지 또 못 알아들어. 이런 건 엑셀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 연도별로 뭐를 계산하고 싶은데 2000년에서 2005년도까지 뭔가를 계산해야 되고 2006년에서 2010년까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2000에서 2005년도까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는 거지. 이게 2000년 이상 2001년 이상 되면 2010년 2020년도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2006년 이상 되는 걸 빼버리면 2005년까지만 남잖아. 자, 수직선상에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가 80이야. 80 이렇게 있고 여기 80이야. 그리고 여기가 90이야. 90 여기가 이만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럼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얘는 빼버리고 요거만 가져오지. 요거 그렇잖아. 이게 80점대 아닙니까? 엑셀법이에요. 이게 엑셀 계산법. 예전에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수학에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해서 이게 조건제시법 아닙니까? 이게 엑셀은 안 먹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이렇게 저도 고생을 했지. 그래서 왜 안 될까? 수학에서 이렇게 썼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막 고민했는데 안 되는 거래. 엑셀에 MS에 문의했더니 그렇게 쓰는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좀 알려주면 좋잖아. 안 알려줘. 틀렸다고만 얘기해줘.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풀어 써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어디다? G의 세 번째부터 G 10번째가 되고요. 이때 크거나 같다 80을 쓰면 되고, 여기는 G의 세 번째부터 G 10번째까지가 되고,
여기는 크거나 같다 90을 쓰면 되고,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죠. 해설도 나와 있으니까 해설도 한번 참조해 보세요. 오른쪽 83페이지 보시면은 count if를 사용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84페이지 보시면 해설이 나와 있어요. 84페이지 중간에 count if 80 이상 빼기 90 이상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로따로 두 개를 써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추세가 요즘 아까 뭐라 그랬어요? count if s라고 하는 함수가 요즘 이제 대세야, 대세. 얘가 예를 좀 설명드릴게요. 는 count if s가 붙으면 무조건 복수형입니다. sum if s, count if s, average if s, s가 붙으면 조건을 여러 번 나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우리는 따로따로 계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계산하죠. 자, 이렇게 되죠.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범위 3, 조건 3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이 몇 명이니 이런 거 있잖아. 아까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니, 여학생이 몇 명이니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봤는데,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 어떻게 계산해요? count if 가지고? 못해요. 지금이야 80 이상에서 90 이상을 뺐으니까는 그 동네니까는 계산했지만,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 그러면 공통분모를 계산해야 되는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 몇 명, 그럼 여학생 몇 명, 그럼 별개잖아. 별개잖아요. 맞죠? 그렇죠. 계산 못해요. 근데 count if s 갖고는 계산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범위 1이 뭐죠? 평균이지, 평균. 평균이죠? 조건은 뭐죠? 80 이상이죠? 두 번째 범위는 뭐죠? 다시 평균이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어떻게? 90 미만. (90) 이상 쓰면 안 돼요. 80 이상이면서 90 이상 되는 사람은 90 이상만 되는 거지. 공통분모야, 이건. 공통분모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헷갈려요. 80 이상 중에서 다시 그림판에 가서 그려보면은, 자,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80이고 여기가 9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0 이상이라는 건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90 미만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여기지, 여기. 이게 공통분모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이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80 이상, 90 미만이라는 조건제시법이 들어가요.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한 거를 여기다 결합해버리면 그건 또 답이 안 되는 거지. 80 이상, 90 이상 그러면 또 안 돼. 그럼 80 이상이면서 90 이상인 거니까는 90 이상이 공통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시험에는 if라고 count if를 하라고 말하는. 시험 문제에 count if가 나올지 count if s가 나올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추세야 요즘. count if보다는 count if s를 요즘에 물어봐요. 왜냐면 count if s는 2007 이후에 나온 거예요. 2007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2003까지 엑셀 97, 뭐 엑셀 2000, 2002, 2003 이거를 쭉 공부하다가 그때는 count if만 있으니까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이 몇 명이니? 그럼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을 못 한다고. 개수를 못 세는 거야. 80점 때 이거는 계산이 됐는데 항목이 하나니까. 근데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 그러면 항목이 서로 다르잖아요. 범위가. 계산을 못 하는 거지. 그거를 대신해서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count if가 아니라 아주 엉뚱한 전혀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억지로 계산하니까는 사용자들이 불편한 거지.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좋으냐? 조건을 중복해서 이렇게 여러 번 나열해서 써줄 수 있는 함수가 없을까? 그걸 막 요구했단 말이에요. MS사에다. 그랬더니 이제 개발자가 이제 그럼 복수형을 써주자. 복수형을. SUMIF S, COUNTIF S 뭐 이런 것도. 근데 문법이 좀 달라요. COUNTIF S는 문법이 비슷한데 SUMIF하고 SUMIF S는 문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SUMIF S도 시험에 잘 나오고 AVERAGE S도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복수형이 대세니까. 복수형이 대세니까는. 예. 뒤에 나올 때마다 설명 또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평균은 아까 G3부터 G 10번째라고 했고 요거는 크거나 같다 80이니까 이렇게 꺾으면 되고 얘는 G3부터 G 10번째고 이거는 따옴표 작다 90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카운트 if만 쓸 때는 두 개를 따로따로 써야 되고 카운트 if 쓸 때는 그냥 한 번만에 쭉 나열해서 쓰는 거고. 근데 시험에는 지금은 카운트 if를 물어봤지만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죠. 저라도 제가 출제원이라 당연히 카운트 if s를 물어볼 거야. 새로 나온 함수를 해야지. 새로 나온 함수. 물론 이런 것도 있더라고. 2019에 새로 나온 함수들이 있어요. 그 2019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는 못하고. 그렇잖아요. 2007부터 추가된 함수인데 2010에 시험 보는 수험자들은 당연히 물어봐 줘야지. 그게 너무나도 편한 건데. 일반 사용자들이 절실히 느꼈던 불편함을 대변해 준 함수인데 이거를 시험에 안 내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어렵겠지만서도. 자, 팀명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앞뒤에 공백을 제거하래요. 여기 팀명이 있잖아. 수성? 수원 삼성? 그거겠지? 수원 삼성? 코리아니까 첼시? 많이 들어본 그렇죠? 잠깐 이게 축구팀이야? 야구팀이야? 축구팀. 잉글랜드에 첼시라는 팀이 있나봐요. 그게 잉글랜드 팀이에요? 저는 다 미국 팀인 줄 알았어. 저처럼 축구 관심 없는 사람 진짜 없을 겁니다. 예. 국가대항전 하면 응원을 하는데 우리나라 프로끼리 하면은 응원 안 해요. 왜? 다 우승은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사고방식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자, 문제는 요 수성이란 글자에 공백이 있나봐. 공백이 있나? 자, 블럭 잡아가지고요. 왼쪽 맞춤. 잠깐만. 왼쪽 맞춤하면 얘는 붙었는데 얘는 떨어졌죠. 오른쪽 하면 어떻게 돼? 얘는 붙었는데 얘는 떨어졌죠. 뒤에 공백이 있네. 앞뒤로 공백이 있다. 가운데 정렬하니까 모르잖아. 자, 보세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띄우고 뭐라고 쓰고 이렇게 쓰면 모르잖아. 앞에 이만큼 공백이 있는지 저만큼 공백이 있고 중간에도 막 공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잖아. 이 공백을 빼줘야 돼. 무슨 함수를 쓰라고 돼 있냐면은 어퍼. 발음이 좀 안 좋아요. 트리밍 한다 그랬죠? 트림.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거. 예전에 친구랑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친구 꼴보기 싫으면 가위로 싹 잘라버리잖아. 그렇죠? 트리밍. 자, 그러면 대문자로 변환하고 나서 공백을 제거하는 겁니까? 공백을 제거하고 나서 대문자로 변환하는 겁니까? 결과는 동일하죠? 자, 어퍼는 무슨 함수냐면 어퍼는 이거는 대문자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이것도 있어요. 뒤에 나오겠죠. 로어. 이건 소문자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라는 함수도 있어요. 프로퍼.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예요. 배우셔야 되니까. 트림은 글자 앞
뒤에의 공백은 모두 제거하고 글자 사이의 공백은 이게 중요해요. 이게 글자 사이의 공백은 하나만 유지한다. 이 책에서는 앞뒤의 공백만 제거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트림이라는 함수는 앞뒤에는 공백만 제거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글자 중간중간에도 공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잠깐만 보세요. 여기 공백 제거 많이 넣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한 칸에 있으니까 얘는 유지해야 되고 얘는 이만큼 공백이 있잖아요. 하나는 유지해줘야지. 하나. 그렇다고 얘를 붙여 쓰면 안 되지. 글자를 붙여버리면 다른 글자가 돼버리니까 안 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글자 중에서는 한 칸은 유지해야 되니까 냅두고 얘는 여러 칸이니까 한 칸만 유지해 주는 거. 대신에 요 앞에 있는 거는 다 제거해야 되고 요 뒤에 있는 것도 다 제거하고. 그게 트림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봐야죠. 앞뒤에 공백을 제거하라고 했으니까 는 트림 하고 여기 이제 글자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문자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문자에 대해서 공백을 제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를 하래요? 대문자로 변화하는 거 아닙니까? 어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트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어퍼를 하는 거죠. 앞뒤의 공백을 제거하고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뭐가 돼요? 트림을 먼저 쓰고 어퍼를 나중에 쓰고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대문자로 변환한 후에, 변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백 제거죠. 괄호는 안에 있는 괄호부터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엑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수학에서 나온 거지. 수학에서는 괄호를 계산할 때 괄호를 제일 먼저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괄호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괄호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얘는 대문자로 바꾸고 나서 공백을 제거하는 거고, 얘는 공백을 제거하고 나서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 얘는 공백 제거 후에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고. 그러면 답이 둘 다 맞아요.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과정주의가 아니라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답은 맞아요. 대문자로 갔다가 소문자로 가라, 소문자로 갔다가 대문자로, 이건 답이 달라지지 당연히. 근데 별개잖아. 제거하는 거하고 대문자 소문자는 별개니까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자, 그럼 한번 해봐야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는 뭐부터 해라? 공백을 제거하라고 했으니까 트림, 그 다음에 이 글자를, 그렇죠? 공백을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뭐가 들어간다? 어퍼, 대문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자, 됐네. 이렇게 됐네. 근데 얘가 지금 왼쪽 맞춤을 하면 얘네들하고 얘네들 왼쪽이 벽에 딱 붙어 있고요. 얘네 왼쪽이 떨어져 있죠? 오른쪽 하면 어떻게 된다? 얘는 오른쪽에 쫙 붙었죠? 국가명도. 근데 팀명은 오른쪽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한 칸이 비어 있다는 얘기지. 국가명은 첫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래요. 문장에 보면 단어가 여러 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I love you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앞에 글자만, 앞에 있는 글자만 대문자로 가는 게 아니라 단어의 첫 글자 I love you 라는 세 개 단어 중에서 I야 원래 I 대문자로 가고 love 그러면 L자가 대문자고 you 하면 Y만 대문자로 가는 거죠.
나머지는 소문자.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는 프로퍼라는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프로퍼 함수 쓰면 되겠죠? 어퍼, 로어. 로어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소문자로 가는 거. 프로퍼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 자, 아까 프로퍼, 로어, 어퍼, 트림 이런 거. 보통 네 가지 정도 되죠. 네 가지. 대문자, 소문자, 첫 글자 대문자, 공백 제거, 이게 네 가지. 실기시험에 잘 안 나오던데. 왜냐면 관현도 문제를 풀어보면 얘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까 레프트 한번 배웠었죠. 주민등록번호 옆에 두 글자 자르는 거. 레프트, 라이트, 미들. 이 세 가지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해설을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해설을 읽으실 때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책에서는 여기 있는 fx를 눌러가지고 그게 문자열 함수인지 뭔지 찾아가지고 여기서 뭐를 찾아라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어퍼, 로어, 프로퍼 중에서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 어퍼는 대문자, 로어는 소문자고 프로퍼가 첫 글자의 대문자니까 는 프로퍼라는 함수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괄호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fx를 누르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뜰 거라고. 이때 각 단어의 첫째 문자만 대문자로 반하고 뭐를 여기 국가명 이거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근데 이 fx를 누르는 습관을 가지면은요 계속 누르게 돼요. 이거는 누르는 습관을 갖지 마시고요 그냥 직접 쓰세요. 제가 여기다가 는 프로퍼라고 쓰고 괄호 열고 얘를 클릭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것도 좋죠. 이 중에서 고르는 것도 좋죠. 이거 더블 클릭하면 나오잖아요. 이것도 좋고 직접 키보드 마우스로 입력하는 습관을 가지셔야지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막 찾는 거 이건 하지 마세요. 기출 01번 문제로 갑니다. 기출 01번 문제 가니까는 평가 이수 여부에 가서 필기 점수 이거를 우리가 해봤는데 랭크 함수는 우리가 했었어요. 그렇죠? 뭐를 갖고 하래요? 총점을 기준으로 이 총점을 가지고 내가 몇 등 했는지를 계산하래요. 근데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총점이 작아야 1등이래. 뭔 소리야? 벌점도 아니고? 근데 하래 그렇게. 그러면 랭크 함수에서는 보편적으로 큰 숫자가 1등을 하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0을 쓰거나 생략하면 큰 게 1등이고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2를 쓰면은 작은 게 1등이라 그랬죠?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와야 돼. 물론 보세요. 랭크라고 제가 쓰잖아요. 이렇게 랭크라고 쓰고 가로 열고 얘를 클릭했죠? 컴마 이쪽을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이때 내가 아닌 여러 개를 선택했으니까 F4번 키 누른다라는 거. 그리고 컴마를 찍으면 오더 여기 써 있잖아. 내림 차수는 0, 오름 차수는 1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위에 거 쓸 때는 안 써도 돼. 무조건 위에 거를 써야 된다. 0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럼 0일 때만 생략하는 건 아니고요. 얘는 0일 때 생략하는 거고 어떤 함수는 1일 때 생략해요. 또 달라요. 다 0일 때만 생략하면 좋지. 달라. 우리는 오름 차순이죠. 작은 게 1등이니까 얘를 써야 되는 거지. 더블 클릭하면 돼. 엑셀이 답을 알려주거든. 0인지 1인지 모를 때는 이게 알려주거든. 내림 차순이 뭐야? 크면 힘들겠지만 내림 차순은 큰 게 위에 있다는 거고 오름 차순은 작은 게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름 차순을 해야 되지. 이게 답이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하나씩 여러분 함수가 기간이 좀 걸려요. 오늘 다 못 배우잖아요. 또 배우고 맨날 며칠 함수를 할 건데
함수가 다 끝날 쯤 되면 뒷부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답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관련도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함수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멍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한 번 더 들어야지.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복습하셔야 돼, 복습. 그때 복습하셔야 돼, 특히 함수는. 평가에 관한 답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있어요. 랭크 해갖고 컴마 1 쓰는 거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숫자가 몇 명인지 세보래요.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이 숫자의 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원수 뒤에 명자를 붙이래. 명자를 포함해서 표시하래. 예를 들면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5명 하고 이렇게 나오게 하래. 그러면 sum if count if 함수 중에서 알맞은 것을 선택하시래요. 알맞은 함수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앰퍼샌드가 뭐라 그랬죠? 앞뒤를 붙이는 거라 그랬죠?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이 숫자의 수를 세는 거니까 여기 이수 조건이 걸린 거죠? 그러면 count if를 쓰겠죠? count if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겠지. count if 여기 범위가 들어가고 여기 조건이 들어가서 count if가 계산이 되고 나면 앰퍼샌드 몇 명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명자 나오게 하라며. 앰퍼샌드 연산자 쓰라며. 써야지. 안 쓰면 틀린 거지. 셀서식으로 명자가 나오게 해도 돼요. 여기는 앰퍼샌드를 쓰래. 그럼 이 결과는 숫자가 된다, 글자가 된다? 숫자, 문자가 돼요. 몇 명. 요거 몇 명 나왔잖아요. 이렇게 몇 명 하고 나왔죠. 이건 문자로 처리가 되는 거지. 그럼 더하고 빼고 못하죠? 아까 2003년이니까 숫자만 있으니까 더하고 빼고가 되지만 얘는 5명 하고 글자가 껴버렸잖아요. 그쵸? 그럼 뺄셈 덧셈 못해요. 예.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F의 4번째부터 F의 10번째네. 그렇죠? 자, 그럼 F의 10번째부터 F의 4번째부터 F의 10번째인데 조건은 뭐죠? 이수. 물론 이 중에 하나 찍어도 돼요. 이수가 여러 번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 찍어도 된다고. 여기다 이수라고 안 쓰고, 자 보세요. 여기다 이수라고 안 쓰고 이수가 적혀 있는 데가 뭐 F의 4번째 셀이니까 F의 4이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F의 6이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왜냐면 여기 이수라고 찍었는데 얘가 삼수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삼수를 찾는 거잖아. 이때는 또 여기 비워두면 어떻게 돼? 빈칸의 개수를 세버린 셈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자를 내가 찍어주는 거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결과주의니까 답은 내지만 실무에서 여기를 클릭해버리면 클릭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기다 클릭했는데 얘가 이수가 아니라 다른 글자로 변해버리면 답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수가 아니라 엉뚱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여기다가 는 count if 가로 열고 이 범위 중에서 컴마
하고 얘를 찍어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찍지 말고 뭐 하라고요? 따옴표에다가 이수라고 쓰고, 그럼 이렇게 몇 하고 나왔잖아.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뒤에다가 뭐를 해라? 앰퍼샌드 몇 명 하고 나오게 해라 이거지. 몇 명. 그럼 몇 명하고 떴잖아요. 그렇죠? 몇 명하고 떴잖아. 아까 이거 나열한 거. 교재 88페이지 보면 답은 적혀 있는데, 88페이지 보면 답은 적혀 있어요. 예. 자, 이수하지 못한 사람 인원수를 계산하래요. 어떻게 계산하랍니까? 빈칸이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래. 그 뒤에 명자 찍어주래. 그럼 무슨 함수 써야 돼요? count if 한번 해보세요. 는 count if count 블랭크죠? count 블랭크 가로 열고 요렇게 잡아주고 앰퍼샌드 몇 명 하고 써주면 되죠. 그렇죠? 답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count if로 쓰라 그러면 어떻게 돼? count 블랭크가 제일 좋은 거지만, 그럼 빈칸만 알아서 셀 거 아닙니까? 근데 count if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는 count if를 쓰면, 이 동네 중에서 조건을 걸어야죠. 조건. 조건은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자, 여기다가 앰퍼샌드 명자는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count if를 쓸 때는 조건을 나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건을 나열할 때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다? 빈칸이란 뜻이에요. 빈칸. 뒤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어떤 글자, 또 이래. 선생님, 이거 한 칸 띄우면 안 돼요? 아, 띄워도 돼. 그럼 두 칸 띄우면 묻지 말고, 그거는. 자, 우리가 여기다 이제 명자를 결합해주면 되죠. 이렇게 명자를 결합해주면 되는데, 그럼 똑같이 몇 명 또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어떻게 돼? 얘는 빈칸이 아니잖아. 그 두 명 나오는 게 맞지. 빈칸만 수를 세는 거니까. 얘를 빼버리면 빈칸이 셋이니까 3명이라고 나오는 거고, 카운트 블랭크를 하던 카운트 if를 하던 카운트 블랭크는 함수 자체 조건이 걸려있는 애고 비어있다는, 카운트 if는 조건을 내가 직접 나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때 비어있다라는 거, 비어있다라는 말은 따옴표 열고 닫고가 비어있다. 자, 이거를 여기다 한 칸을 띄워도 어떻게 된다? 한 칸을 띄워도 빈칸으로 인식한다.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4번과 5번 직접 풀어보세요. 는 count if 가로 열고 이쪽에서 80점 이상 이쪽에 2명이죠. 하나 둘. 이쪽에는 하나 둘.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또 count if 해가지고 이쪽 동네에서 또 80점 이상. 각각 계산해보면 이쪽에 2명 하나 둘, 이쪽에 2명. 그렇죠? 그래서 합이 4명이 나온 거지 뭐. 그렇지, 4개. 근데 명자 나오래. 명자. 그렇죠? 그리고 뒤에다가 뭐 하면 된다? 앰퍼샌드 명자. 그러면 더하기 먼저 계산하는 거죠? 앰퍼샌드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나 빼기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곱셈이나 나눗셈이 우선순위가 높고 그 후에 덧셈이나 뺄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한다? 앰퍼샌드 한다. 따옴표를 안 닫았네. 제가 따옴표 안 닫았잖아요, 끝에. 여기 따옴표 닫혀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할래? 예. 그러면 가서 박혀 있어요. 알아서. 그러니까 괄호를 안 닫거나 따옴표를 안 닫거나 중간에 안 닫으면 오해가 되지만 끝부분에 안 닫은 거는 알아서 닫아줘요. 그 정도는 엑셀이 해줘 보니까. 예.
총점에서 가장 큰 점수라고 하는 거는 저 옆에다 써볼게요. 는 맥스죠? 는 맥스라는 함수가 가장 큰 거잖아요. 170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큰 거는 라지죠? 라지 블록 잡고 컴마 3 쓰는 거죠. 그렇죠? 3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따로따로 계산했으니까 따로따로 계산했잖아요. 얘하고 얘를 따로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줘요? 빼기로 묶어주면 되지. 이렇게 최대값에서 세 번째 큰 거를 빼시오. 그럼 답 나오겠지. 맞네 뭐. 그렇죠? 아까는 따로따로 계산했는데 이거를 차이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차이를 빼주는 거죠. 차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은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전제하에 언어 수준을 시험을 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시험 보기에는 언어가 어려울 수 있어요. 80점대를 계산하시오, 뭐 이상, 미만, 초과, 뭐 차이를 계산하시오, 이런 거를 초등학교에서는 안 배울 수 있는 언어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이야기도 제곱권을 계산하시오, 이거 제곱권은 고등학교 인문계에서 다 배우잖아요. 문과 이과 안 따져서 다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학년들이 초등학생도 시험을 중학생도 많이 보다 보니까는 이 학생들이 그 제곱권을 구하라 그러면 제곱권을 안 배웠으니 또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런단 말이야. 엄마, 제곱권이 뭐야? 왜? 시험에 그거 나왔던데? 아니, 우리 애가 몇 학년인데 그런 걸 출제를 해? 또 엄마들이 민원을 제기해요. 시험 본부에다가.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내더라고. 쉽게. 예를 들어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에서 뭐 반올림하시오 이런 걸 시험에 안 내고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10의 자리, 100의 자리 반올림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우거든. 초등학교에서 소수점을 안 배우잖아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시오 이렇게 안 내거든. 아,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시험에.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세요. 예, 50.7 이렇게 나오거든. 말만 써놓으면 또 헷갈리니까 50.7 그러면 아, 소수점이 한 자리만 나오는 거구나, 뭐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어렵지는 않은데 요런 함수를 쓰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틀리는 거지 언어 자체가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복습을 그때그때 하셔야 된다고. 예. 요렇게 해서 간단한 내용들이지만 좀 찾아봤습니다.